이 수사자는 나무 위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아래에는 수십 마리의 들소가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수사자는 들소를 사냥하기 위해 먼저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들소의 반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들소들도 함께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수사자는 상황을 보고 일단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의 들소가 수사자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수사자는 결국 나무 위로 올라가 몸을 피했습니다. 들소의 수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모두 나무 아래로 모여들었습니다. 수사자는 조금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들소들은 계속해서 아래에서 수사자를 바라봤습니다. 수사자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잠시 후 수사자는 나무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나무까지 뒤에 숨어 들소와 맞섰습니다. 큰 나무가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들소 무리는 한꺼번에 달려들 수 없었습니다. 수사자는 여전히 들소 한 마리를 잡으려 했습니다. 그때 용감한 들소 한 마리가 수사자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수사자는 바로 맞서며 들소를 물러나게 했습니다. 결국 사냥에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수사자는 목숨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한 마리의 킹코브라가 바닥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녀석의 시선은 앞쪽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눈앞으로 다가오는 존재를 알아채렸기 때문입니다. 바로 뱀을 포획하는 사람이 천천히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킹코브라는 머리를 포획자 쪽으로 돌리고 목 주변을 넓게 펼쳤습니다. 그리고 경계하는 듯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포획자는 전문 장비인 뱀 갈고리를 사용해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뱀이 움직이는 물체를 따라가는 특성을 이용해 킹코브라의 시선을 장비 쪽으로 집중시켰습니다. 그 순간 그의 왼손은 뱀머리 위쪽의 시야가 닿기 어려운 위치에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킹코브라가 방심한 순간 빠르게 머리 뒤쪽을 잡고 아래 방향으로 움직임을 제한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바닥으로 눌렀습니다. 이 장면은 퓨마가 알파카를 노리는 순간입니다. 퓨마는 알파카의 목 주변을 붙잡으며 제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알파카는 온 힘을 다해 저항했습니다. 계속해서 고개를 흔들며 벗어나려 했습니다. 그럼에도 퓨마는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퓨마는 알파카를 붙잡은 채 자신의 체중을 이용해 움직임을 막았습니다. 알파카는 힘껏 몸을 밀어 올리다가 결국 함께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퓨마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알파카가 몇 차례 몸부림치는 동안 퓨마는 계속해서 움직임을 제어했습니다. 결국 알파카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방심한 얼룩말이 강가에서 물을 마시던 중 물속에 숨어있던 악어에게 앞다리를 붙잡혔습니다. 과연 얼룩말은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악어에게 앞다리를 단단히 붙잡힌 얼룩말은 현재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악어를 밀어내며 계속 저항했습니다. 반면 악어는 얼룩말을 물속으로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물속에서 또 다른 악어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다행히 새로 나타난 악어는 얼룩말을 둘러싼 상황에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곳의 물은 깊지 않았기 때문에 악어는 자신의 힘을 모두 발휘하기 어려웠습니다. 체력을 조금 회복한 얼룩말은 악어를 끌어당기며 천천히 육지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얼룩말의 끈질긴 노력 끝에 힘겹게 물 밖으로 올라오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고통을 참고 다시 온 힘을 다해 몸부림쳤습니다. 마침내 얼룩말은 악어의 소나기에서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다리 일부에는 큰 상처가 남게 되었습니다.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다행인 순간이었습니다. 화면 속 이 호랑이는 조심스럽게 사냥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호랑이는 다른 방향에서 천천히 야생소에게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엎드린 채 야생소의 움직임을 조용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야생소는 주변을 경계하며 계속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주변을 확인한 뒤 위험이 없다고 판단하자 다시 고개를 숙이고 먹이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호랑이는 야생소의 뒤쪽까지 접근했습니다. 하지만 움직이려는 순간 호랑이는 이미 야생소에게 발견되고 말았습니다. 야생소가 갑자기 몸을 돌리자 호랑이는 곧바로 멀리 물러났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호랑이에 야생소도 크게 놀랐습니다. 그리고 호랑이를 향해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잠시만 보세요. 이 어미 야생마는 방금 새로운 생명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쉴 시간도 없이 더 큰 어려움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위협은 바로 같은 종의 야생마들이었습니다. 몇 마리의 수컷 야생마들이 갓 태어난 새끼에게 다가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어미 야생마는 다가오는 야생마들을 향해 빠르게 뒷발질을 날렸습니다. 그러자 두 마리의 외부 야생마는 갑자기 서로 맞서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미 야생마는 자신의 몸으로 새끼 앞을 막아섰습니다. 오직 새끼에게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싸움 중인 야생마들이 계속 가까워질 때마다 어미 야생마는 즉시 새끼를 자신의 몸 안쪽으로 감쌌습니다. 그리고 뒷다리로 힘껏 차며 그들을 밀어냈습니다. 어미 야생마가 점점 힘이 부족해지던 순간 마침내 가족들이 그녀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새끼 야생마가 달리는 법을 배우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함께 이 넓고 아름다운 초원을 달리게 될 것입니다. 화면 속 야생마 한 마리가 실수로 두 개의 바위 사이에 발이 끼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한 마음씨 좋은 사람이 발견하고 곧바로 야생마를 구하기 위한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는 먼저 밧줄을 이용해 바위 가장자리를 단단히 고정했습니다.
밧줄의 반대쪽은 오프로드 차량에 연결했습니다. 그는 이런 방법으로 바위를 움직여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위가 너무 무거워 구조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직접 바위를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위치를 조정하며 조금씩 밀어냈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노력 끝에 야생마를 누르고 있던 큰 바위가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야생마를 가로막던 바위는 3비탈 아래로 굴러 내려갔습니다. 갇혀있던 야생마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이 하이에나는 계속해서 호랑이를 자극했습니다. 화가 난 호랑이는 달려들려고 했습니다. 하이에나는 아슬아슬한 상황에서도 계속 도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호랑이는 결국 울타리 위로 올라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성체 호랑이라면 점박이 하이에나를 상대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지만 이 호랑이는 아직 완전히 성장하지 않은 개체로 보였습니다. 한참 동안 하이에나를 쫓아가며 물려고 했지만 쉽게 제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호랑이는 잠시 고민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모습을 본 하이에나는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심지어 주변에 있던 다른 두 마리의 호랑이에게도 다가가 자극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 호랑이와 가까운 거리에서 맞섰습니다. 이 순간 어린 호랑이는 조금 당황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호랑이가 코끼리를 사냥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 장면 속 호랑이는 코끼리 무리를 조심스럽게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리 가운데 있던 어린 코끼리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몇 마리의 코끼리는 마치 단단한 벽처럼 어린 코끼리를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코끼리들은 호랑이에게 경고를 보내며 결국 호랑이를 물러나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호랑이는 맞서지 못했을까요? 이 20년 동안 무리를 이끌었던 한 수컷 호랑이도 어린 코끼리를 노리다가 수컷 코끼리의 강한 방어에 막힌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 큰 부상을 입은 듯한 모습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성장 중인 어린 코끼리조차 호랑이가 쉽게 상대하기 어려운 존재였습니다. 단독으로 제압하는 것은 현재 육지에 사는 포식자들에게도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은 1년에 약 위호나 마리의 원숭이를 사냥하는 것으로 알려진 맹금류입니다. 지금 보이는 장면은 보기 드문 미국 수리가 원숭이를 노리는 순간입니다. 나무 위에서 살아가는 원숭이와 나무늘보는 오랫동안 이들의 주요 먹잇감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거의 어떤 천적도 이들을 쉽게 상대하기 어렵습니다. 암컷 미국 수리는 보통 2개의 알을 낳지만 먼저 부화한 새끼에게만 집중적으로 돌봅니다. 아직 부화하지 않은 다른 알은 자연스럽게 돌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미국 수리 부부는 계속 번갈아가며 사냥을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성장하는 새끼에게 필요한 먹이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습니다. 아빠 미국 수리는 방금 원숭이 한 마리를 먹인 뒤에도 곧바로 새로운 먹이를 찾으러 다시 떠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목표에 가까워지기도 전에 이미 원숭이 무리가 위험을 알아차렸습니다. 결국 미국 수리는 다른 먹잇감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나무늘보는 움직임이 매우 느린 동물입니다. 긴 성장 기간 동안 어린 미국 수리는 부모를 따라 배우며 생존에 필요한 다양한 능력을 익혀야 합니다. 해변으로 함께 산책을 나선 아기 황제 펭귄들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앞을 가로막은 것은 거대한 바다제비 한 마리였습니다. 이 새는 펭귄 새끼를 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기 펭귄들은 태연한 척하며 줄을 맞춰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앞에 있던 아기 펭귄 한 마리가 넘어지자 순식간에 대열이 흔들렸습니다. 거대한 바다제비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기 펭귄의 목 부분을 물고 끌어당겼습니다. 아기 펭귄은 거대한 바다제비와 맞서기 어려웠지만 힘겹게 다친 친구를 펭귄 무리 안쪽으로 데려갔습니다. 펭귄들은 서로 둘러서며 보호벽을 만들었습니다. 거대한 바다제비는 쉽게 들어갈 틈을 찾지 못했고 앞쪽에 있던 펭귄들은 다른 펭귄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렇게 긴장된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아들리 펭귄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그 등장으로 팽팽했던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델리 펭귄은 화난 듯한 모습으로 곧장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거대한 바다제비는 그 기세에 눌린 듯 조금씩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두 무리 사이를 가로막으며 아기 펭귄들을 위한 보호막이 되어주었습니다. 거대한 바다제비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조용히 뒤로 물러났고 결국 빠르게 자리를 떠났습니다.